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50만원입니다. 만원 벌었는데요. 이게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분에. 그 정도로 오늘 장이 또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각자 자기 주관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말 듣고 따라 하다가는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를 못할 경우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많이 불안하다 싶으신 분은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밤에 미정시가 다우가 빠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0.5% 정도, 많이도 아니죠. 0.5% 정도 빠짐으로 해서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비트코인 급락하는 바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악재로 지금 계속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금리 인상,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 같고요. 미정시가 좀 빠지려고 하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당분간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물가 상승률이 뭐 2%인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안심을 해서 조금 반등했는 게 이 모양입니다. 장 끝날 즈음에 다우가 한 0.3% 정도로 뜬게 올리고 나스닥이 보합권까지 올라왔었는데 끝날 무렵에 다시 좀 투둑 떨어지면서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별로 안 빠졌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어제 이미 빠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별로 안 빠졌으니까 그렇죠. 먼저 미리 빠졌는데 미증시가 안 빠졌으니까 반대로 안 빠지고 반등할 것이다. 대충 이런 스토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이게 참 오늘 또 타이밍을 못 맞춰줬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한 0.6까지 쭉 밀려버렸어요. S&P 500 선물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5분봉입니다. 미증시가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들어올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외국인도 매도를 하다가 주춤하면서 이제 코스닥을 매도를 줄이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반등하는 느낌이 나와갖고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미국 선물 지수가 쭉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0.3, 0.4 이렇게 해가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한 0.6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0.65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평상시 같으면 마이너스 0.6 정도는 미국장 시장하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별로 빠진 것도 아닌데 워낙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극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6 정도, 65 정도 돼버리니까 들어올지를 못하고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부분의 특징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을 그렇게 매도를 안 했어요. 한 300억대 정도 매도해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외국인이 코스닥을 막 매도를 하고 한 1,500억 정도까지 매도를 막 해가지고 끄잡아 내렸거든요. 의도적으로 매도를 해서 이렇게 끄잡아 내리고 그 다음에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환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아예 계속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끝까지 매도하고 나서 매도한 상태로 끝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하는 거 보면 매도를 쭉 해갖고 한 1,400억 정도 매도했다가 마지막에 한 5, 600억 정도 다시 매수를 합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하면 매도할 수 있는 총알을 다시 확보해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면 계속 매도를 안 치고 한 300억 정도 매도 치고 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300억 정도 이렇게 매도 치고 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 흘러내린 부분은 개인들이 손절하면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불안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까지 동학개미 해가지고 계속 매수하다가 버티다가 이제 너무 빠지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떤
반등할 줄 알고 버텼는데 이 선이 무너지고 더 빠지니까 한 이 정도 빠져가 이 선이 깨지니까 아 이거 무슨 큰일 났는갑다 싶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뉴스에 보면은 개인들 부채가 많고 뭐 엄청난 그런 느낌의 뉴스들이 많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그 빚내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빠지니까 이거 빚 갚아야 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오늘 빠지는 특징은 전에하고 달랐던 게 여기쯤에서부터 흘러내린 이 부분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을 매도해서 빠진 게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개인들이 손절하면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 개인들이 한계치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코스닥을 마지막에 262억 매수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쭉 손절하니까 여기 와서 매수해버린 거예요. 거꾸로 한 3, 400억 매도하고 있다가 260억 매수해버렸으니까 확 하면 올려버린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외국인 매매를 그 역으로 추적하자면 여기서부터 주구장창 계속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계속 팔아가지고 쭉 빠졌는데 여기서 다시 샀다 이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통장 잔고로서 계좌 잔고로서 수익은 안 났지만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샀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이익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그냥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외국인이 계속 팔아가지고 더 빼면 쭉 더 빠지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빼기에는 자기들도 힘에 붙인다는 얘기죠. 어거지로 막 뺄 수는 없죠. 증시가 지금 금리 인상 불안감 이걸로 해갖고 빠지고 있는데 뭐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 보시면 독일 증시도 지금 뭐 크게 안 빠지고 계속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다우지수 안 빠지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좀 기술주가 하락을 해갖고 좀 빠진 게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국내 증시가 저렇게 빠지는 건 조금 오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깨고 나스닥이 여기를 깨고 이렇게 계속 내려갈 정도의 악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차원으로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오늘 코스닥 매도를 멈추고 최근 들어서 가장 정말 오랜만에 매수입니다. 코스닥을 이거 한번 추적해보면 외국인 코스닥 그 매도가 오늘 2월 24일이죠. 지금 여기서 계속 매도를 하다가 지금 오늘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약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미국 선물 지수가 오늘 좀 불안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해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확 빠져버리면 여기서 못 버티고 개인들이 더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꾸로 되겠죠. 개인이 던지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여기서 주워 먹는 식으로 매수를 해갖고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갭으로 빠지더라도 이걸 상가격에 그냥 뭐 줍줍한다 그러죠. 확 주워가지고 다시 땡겨 올리버릴 그럴 가능성도 있는 자리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미수 몰빵 친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매수한 거니까요. 여기서 더 이상 양보는 못 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선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도 대충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선 한번 꺼보고 싶네요. 딱 지금 딱 끄면 요 정도 선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위치에서 거의 이 자리 선이 저점, 단기 저점, 이게 뭐 반등 나오더라도 지금 추세가 완전히 꺾인 느낌이 들어서 반등 나오더라도 짧게 반등하고 또 다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 악재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논스톱으로 쭉 이렇게 내려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라 하더라도 반등이 짧게라도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또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겁먹고 뒤로 더 뺄 건 아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몰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운 좋게 제가 보유했던 종목이 손실 났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매매를 전환하는 바람에 손실은 나지 않았고요. 장 끝날 때 다시 풀배팅으로 매수를 해서 현재 보유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제가 오늘 했던 매매에 앞서서 장중 특징주입니다. 오늘
화폐개혁 관련주 한네트가 대장이었었는데 오늘은 러지시스가 바턴을 받아갖고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화폐개혁 관련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강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셀이라는 종목, 이 종목 거의 한 20%대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이건 저게 나왔어요. 러셀의 자회사가 러셀 로보틱스랍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로봇 관련한 회사로 시장에 주목받는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로 해서 강하게 올렸는데 이 자회사 로봇 관련 하나 가지고 이걸 급등시킬 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서 올라왔었고 여기서 그 다음 눌렸는데 오늘은 그 자회사 로봇 관련으로 해서 끌어올렸는데 이 로봇으로 해서 올라가기에는 이 앞부분에 올라온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꼬리 달고 좀 내려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로 보시면 세력들이 끌어올리다가 지수가 너무 밀려버리니까 한 방 맞고 그냥 쭉 손절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줌인터넷 강하게 쫙 올렸는데 마이너스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보시면 초반에 쫙 끌어올렸죠. 그리고 시장 상황만 지수만 반등 나왔다면 이거 꼭 끌어올려가지고 위로 상한가라도 밀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워낙 뒤쪽으로 코스닥이 뒤로 확 밀려버리니까 못 버티고 끌어올리던 사람이 그 세력들도 그게 있거든요. 막 매수해갖고 끌어올리는데 계속 끌어올렸다가 만약 시장이 무너지면 그거 다 감당을 자기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매수해갖고 끌어올렸던 물량을 거꾸로 던지니까 쭉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쫙 빠져버리는. 그래서 막판에 손절 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더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오늘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다수 종목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농업 관련주인 경농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가 뒤로 떨어져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마디로 초토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매매했던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도 근데 그 예전과 다르게 제가 그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서 그 승부를 건다는 관점으로 이제는 겁 안 내고 잃지 않는 매매 뭐 길게 가자 이게 아니고 인생 한 방이다 이런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을 합니다. 배팅을 하더라도 그냥 미수는 안 쓰니까요. 미수는 못 쓰게 막아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수는 작동 안 되고 몰빵으로 그냥 던집니다. 던져갖고 정 안 돼서 손실 나면 그냥 1년 묻어 놓는다고 나눠보고 그냥 돈 벌러 나가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합니다. 전에하고는 다르게. 예전 같으면 빠질 것 같으면 현금화 했다가 빠지고 나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타이밍 맞추기에는 반등할 때는 또 이거 동시에 다 반등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내일 이렇게 쭉 강하게 올라가 버린다면 대다수 종목들이 동시에 다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빠지는 거 보시면 대다수 종목이 다 쫙 빠졌거든요. 지금 무사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 뽑아놓은 것 중에 그나마 여기 뉴스에 있는 종목들은 나름 상한가 한두 번씩 때렸던 꽤 끼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렸거든요. 뭐 다른 테마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러보면 좀 끔찍합니다. 지금 뭐 테마 자체가 무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쪽도 전멸이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뭐 반도체 뭐 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한다면 또 동시에 쭉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볼 때는 크게 봤는데 수익 볼 때는 반등 나올 때는 또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했던 거 설명드릴게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제가 그까지 다 맞춰서 자, 제가 태경 BK를 4,580원에 손절했습니다. 4,580원이니까요. 아침에 반등 나오려고 해갖고 이게 한 2%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2% 오를 때 못 팔았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반등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4,580원에 4,58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거의 뭐
약간 손실 봤죠. 이 4,590원인가 어제 마감했었기 때문에 10원 손실 보고 손절을 확 했습니다. 이게 왜 손절했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빠질 때 대충 한 11시 때죠. 11시쯤이니까 대충 한 요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뒤로 밀리는 느낌이 나오길래 지수 무너지면 답이 없다 싶어 갖고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손절한 다음에 뭘 했냐면 유니온을 몰빵으로 8,190원에 잡았습니다. 요까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안 무너졌다면 그냥 그 태경 BK를 가지고 그냥 죽여봐라 이러고 버텼을 건데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니까요. 그 제가 어제 말고 아래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무너질 때는 인버스가 작동할 때 지금 현재 인버스는 유니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니온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확 무너지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태경 BK 다 손절하고 몰빵으로 유니온을 190원에 잡았어요. 이까지는 정말 잘했죠. 8,190원에. 그래서 8,190원이니까 이야, 정말 잘 잡았네. 여기서 잡았네요, 여기서. 여기서 잡았습니다. 잡았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뭘 잘 못했냐면, 제가 지금 반등한다고 자꾸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반등 나올 때, 이익실현을 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갈 때, 8,840원에 몰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니까 여기쯤에서 8,840원에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 손실 났던 거 커버하고 플러스로 수익을 좀 올렸어요. 한 15만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수익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갔다가 누르고 나서 여기서 한번 다시 잡아줬어야 되는데 왜냐면 코스닥 지수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폭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지수가 약간 들어올릴 때 얘가 내려오고 지수가 다시 흘러내릴 때 위로 탁 튀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쯤 대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수가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등할 것 같은데 유니온 들어가는 건 좀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유니온은 이렇게 흘러내렸겠죠. 대충 맞게 갔다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유니온 안 잡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지수가 쭉 빠지면서 유니온이 급등해갖고 거의 20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거 봐서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잡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오늘 막 배째라 그러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대박 날 수도 있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타이밍만 잘 잡아가지고. 근데 근본적으로 제 마인드가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것은 좀 오바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반등이 안 나오겠나 싶어갖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반등 나오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유니온을 정리했고 물론 이제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손실 안 나도록 손실을 커버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여기 빠졌을 때도 반등 나올 줄 알고 이제 유니온을 안 잡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흘러가지고 그냥 최대치 마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물려있는 개인들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고 던지면서 공포감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공포감 느낄 때는 대체로 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를 할 때는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지지선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홀딩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홀딩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미수몰빵 같은 걸 해갖고 손실이 많이 입으신 분 같으면 여기서 제가 바닥권인 것 같아서 이제 버티는 것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려도 무슨 소리 하노 지금 장이 무너졌는데 그러고 뒤도 안 들어보고 던지려고 맘먹어버리면 그분들은 시간 내서라도 던집니다. 못 견디고. 그래서 그런 심리적으로 극단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그냥 평범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무모하게 미수몰빵을 하지 마시고 현금 범위 내에서 비중 조절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고 한 이 정도 되면 덜 올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잡았던 유니온을 정리하고 이제 다른 종목을 우량주 쪽으로 올라갈 종목을 매수하려고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제가 찾았던 종목이 좀 횡설수설하도 이해해 주십시오. 코맥스를 잡았습니다. 자리가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빠져갖고 앞쪽에 여기 일봉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특히나
거의 뭐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매물을 다 뚫고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그 투자자들이 막 던지려고 하는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장에서 이 매물을 다 뚫고 끌어올리기에는 세력도 힘에 붙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못 들어올렸어요.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보시면 들어올리려고 시도하다가 코스닥 지수 쭉 빠지니까 같이 흘러내려 버리죠. 코스닥이 조금만 반등하면 들어올리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또 빠지니까 내려가고 또 땡겨 올렸는데 막판에 또 코스닥이 또 빠져버렸거든요. 미국 선물 지수도 안 좋고 그러니까 못 들어올리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맥스를 잡은 이유는 이게 저 CCTV 그다음 홈 그거 있죠. 그 IoT인가 뭐 그거 있죠. 홈 오토메이션, 홈 가정 자동화 뭐 이런 쪽 계통입니다. 특히나 CCTV 쪽에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기사가 그 병원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주장이 이제 이재명 지사가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정책 관련주 이렇게 이제 묶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CCTV 설치 관련한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오면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받았던 것은 국회에서 그 CCTV 설치 의무화가 무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산돼 갖고 별로 안 좋았는데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뒤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여당과 야당이 야당 쪽이 좀 반대를 하는 것 같고 여당은 통과시키자. 왜냐면 이제 인권을 중요시 하니까 CCTV를 의사들이 그 병실에서 대리 수술 막 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의무화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거 의무화를 통과 못 시킨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비판을 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연유로 해서 이재명 관련주로 완전히 묶였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이유는 그 강원도 쪽에 그 동해안 쪽에 전방에 그 북한에서 기순을 월남을 했죠. 근데 그 CCTV에 10번인가 포착됐는데 오작동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뉴스 들어보니까 CCTV에 그 감지되는 게 화질도 좀 떨어지고 뭐 소리가 경보음이 울렸다 안 울렸다 바람 불면 또 울리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자장비에 대한 어떤 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찬가지 CCTV 연결이 되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그 이재명 테마주 관련주이면서 CCTV 이런 쪽으로 그 화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잡았습니다. 뭐 지금 자리가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을 한 500만원 정도 잡았어요. 500만원 잡았는데 잡고 나서 마지막에 툭 떨어지면서 약간 손실 났습니다. 오늘 벌었던 거 그냥 날려버렸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거래량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얘를 잡았고요. 그 다음 손절했던 태경 BK는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이건 오늘 시장만 안 무너졌다면 그냥 계속 여기서 홀딩 했을 텐데 코스닥이 확 무너지니까 이 종목도 코스닥이 무너질 때는 못 버티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일봉 보시면 코스닥 지수 빠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내려가면 이 종목의 세력이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판단 얘기죠. 불안감을 느끼고. 근데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안 팔고 이 선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더 이상 팔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더 빠지는 건 오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마지막 종가에 남아있던 거를 한 250만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배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해외 증시에 비해서 코스닥이 너무 빠졌습니다. 그래서보다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다 보니까 못 버티고 개인들이 손절하면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손절할 때가 거의 바닥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좀 그 상승 쪽으로 노려볼 타이밍이 안 됐느냐. 여기 더 내려가더라도 이 선으로는 회복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때려주기도 못 팔겠다는 관점으로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외에 뭐 나머지 종목은 오늘 그 환경 관련주들도 반등 좀 나오려고 하다가 다 밀려버렸습니다. 뭐 한마디로 초토화됐습니다. 콜드체인, 태경케미칼은 좀 약했고 대한과학도 오늘 좀 상승하려고 그러다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하려고 그러다가 떨어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제는 진짜 제대로 모든 걸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더 무너져서 이 선이 깨고 강하게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유니온 쪽이나 유니온 아직까지 여력이 좀 있죠. 유니온을 저는 대장으로 봅니다. 아니면 포스코 엠텍 이 종목도 유니온이 좀 올라가면 따라 붙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별로 오르지 않았던 엘컴텍 같은 종목, 금 관련주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 중에 괜찮아 보이는 걸 잡아가지고 그 대응을 할 거고요. 짧게. 그러니까 보유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헤지 차원으로 인버스 관점의 종목들을 매수해서 단기 접근하고 그 다음 다시 반등이 나오면 태경 BK, 코맥스 이쪽으로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빠진 만큼 빠졌다.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반등할 때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코맥스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태경 BK 정도 이 정도 종목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상당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그렇게 매매해서 언제 돈 벌겠냐라든가, 이런 종목을 잡으면 대박 나는데, 엉뚱한 종목 잡느냐, 이런 쪽의 댓글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관리 차원에서 언론 검열을 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손실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줌인터넷을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경농, 해인, 줌인터넷, 코맥 해서 이렇게 지금 추천해 주신 종목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다수의 증권 전문 유튜버들이 하는 방식이죠. 다섯 종목을 여기서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경롱이 쭉 올라가서 한 18%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 수익 났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더 빠졌죠? 그러면 귀신같이 여기서 잡아가지고 귀신같이 여기서 팔았을 때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주민네트도 마찬가지죠. 보십시오. 20%는 올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끝난 부분은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 안 하죠. 나중에 이 종목이 언젠가는 다시 급등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가면 그때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뭐 그냥 그렇게 파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대다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이 클 때는 가능하면 좀 그 표현도 뭐 위로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힘든 장에 서로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됐으면 좋겠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내일 방송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